2004년 10월에 저희 아버지가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대학병원에서도 어렵다 이런 얘기만 들었었고요. 결국에 아버지 모시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6개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독하게 암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0년이 좀 넘었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2년 뒤에 유방암이 폐전이 되시면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한의대를 가게 됐고요. 암을 어떻게 좀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의대를 갔고 지금까지 12년째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 암이 아직 정복이 안 되는 걸까요? 예전보다는 5년 생존율 평균으로 보면 50% 정도에서 7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통계에 문제가 좀 있죠. 안녕하세요. 건나물TV 시청자 여러분, 메디라만병원 병원장 김지호입니다. 우리나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인데요. 파기암의 5년 생존율을 보면 폐암이 한 12.9%, 위암이 한 7.5%, 대장암이 20%. 일반적으로 낮다고 알고 있는 췌장암 한 2.8%, 간암은 한 4% 정도 되고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한 45% 정도 돼요. 그런데 유방암 전립선암을 빼고 나머지들을 보면은 사기암이 다 20% 미만이고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바로 건강검진 때문이에요. 1, 2기 때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1, 2기 치료는 높아졌는데 지난 10년간 사기암 치료율은 1%도 안 좋아졌어요. 10년이 됐는데도. 전체적으로 통계는 올라가는데 사기암 치료는 여전히 낮다. 이런 착시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했고 공부하면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암 정복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암 줄기세포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 암세포랑은 좀 다른 놈이에요. 만약에 내 몸이 줄기암이 많다고 하면 지금의 표준 치료만으로는 좀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정상세포가 암이 되면 끝.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초기암세포가 됐다가 줄기암세포로 또 바뀌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암이라는 병이 환자의 생활 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뭘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운동은 하는지 모든 게 암덩어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이 암덩어리를 둘러싼 환경을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불러요. 이 환경이 환자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대학병원 치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치료사가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대사치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암세포는 사실 태아의 줄기세포가 분화를 해서 정상세포로 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거꾸로 가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보면 분화도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드 1은 초기암이고요. 그레이드 2는 중기암, 그레이드 3는 줄기암입니다. 초기암은 암덩이 내에 초기암 세포들만 많은 거고요. 암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중기암부터 그레이드 3 같이 암덩어리에 줄기암이 많은 경우에는 전이도 잘 되고 재발도 잘 되고 항암제도 잘 안 들어요. 분화가 잘 된 암의 경우 초기암들은 역분화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순한 암이고요. 반대로 분화가 잘 안 될수록 줄기암이 많다는 거고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설명을 너무 안 해주는 편이고요.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만이 아니라 내 암세포가 어떤 성격인지 알려주는 분화도도 정말 중요한 정보고요. 초기암세포랑 줄기암세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초기암은 포도당을 막 미친 듯이 먹어치워요. 그래서 엄청 빨리 분열하고요. 당뇨가 있는 암 환자분들이 예후가 안 좋은 거고요. 초기암과 다르게 줄기암은 분열 속도가 느려요. 자기가 분열하는 게 아니고 초기암을 분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항암제가 잘 안 듣는 거죠. 1세대나 2세대 항암제는 빨리 분열하는 초기암 세포를 죽이도록 설계한 거예요. 실제로 줄기암이 발견된 게 93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된 항암제가 총 3개가 있는데요. 1세대 독성, 2세대 표적, 3세대 면역 항암제인데요. 지금 4세대로 개발하고 있는 게 줄기암을 표적으로 하는 대사항암제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다행인 거는 3세대 면역항암제가 줄기암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고요. 옛날에 표적항암제를 써도 시간을 버는 정도의 의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역항암제는 완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세대, 2세대 항암제로 바깥쪽에 초기암을 공격하면서 3세대 면역항암제로 암 줄기세포를 공격하는 병용치료를 하는 게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치료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10년간 폐암 사기가 5.5%에서요 12.9%까지 올라가는데 이 면역항암제가 굉장한 영향을 준 거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줄기암까지 갔던 세포도 정상세포의 방향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1930년대부터 논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교수님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몸이 나쁜 방향으로 가서 줄기암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암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암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스위치가 있다는 것들인데요. 후성유전이라는 건데요. 암이 유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의 연구를 보면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유전은 5%고요. 95%가 생활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나쁜 것들 먹고 그러면 유전자 옆에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생활하면 좋은 스위치가 켜져요. 후성 유전의 스위치를 조절하면 원래 이쪽으로 가는 건 되게 쉬운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언덕을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바람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역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거를 바로 밝혀낸 거고요.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야 될 적의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됐다는 거고요. 분자 스위치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 먹어라, 운동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표적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표적 식이요법입니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이런 데 많은 설포라판이라는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성분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현미밥이나 통곡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장 속에 착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설포라판이나 부티르산 이런 것들이 암세포의 특정 분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진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고 건강한 지방, 오메가3죠. 들기름이나 아마시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먹는 케톤 생성식을 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H닭이라는 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식단이 암세포 성장의 핵심 인자인 마이스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당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요. 암세포 에너지 공급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채식을 하고 좋은 기름을 먹는 게 실제로는 후성 유전 스위치를 바꿔서 암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핵심 도구의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정밀 운동인데요. 암세포 안에는 MIC라는 성장 유전자가 24시간 내내 과도하게 활성돼 있는데요. 바로 만성적인 과발현 상태. 그런데 우리가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저항성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의 근육세포에서도 MIC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됐다가 다시 비활성화돼요. 암세포의 병적인 신호와는 완전히 다른 건강하고 주기적인 리듬입니다. 즉 운동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신호를 정상적인 신호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도구는 바로 과학적인 마음 챙김이라는 건데요. 명상 중에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나오면서 암 관련된 유전자인 H닭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려버려요. 스트레스가 암에 나쁘다는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실제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한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마음 챙김 명상을 한 사람들의 몸을 검사를 해봤더니 이 H닭 유전자가 발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명상이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서 스트레스가 활성화한 암 관련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억제해서 후성윤학적 개입 행위를 했다는 거죠. 요즘 나온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고압산소입니다. 암덩어리 주변에 산소를 많이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 세포들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의 시소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정상세포가 자꾸 초기암, 줄기암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는 저산소, 저체온, 저면역일 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산소를 많이 넣어주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압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브로콜리나 좋은 음식들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스쿼트 같은 핵심적인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 같은 호흡을 하는 행위,
그다음에 고압산소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전암 단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표적 지향적인 행위인 셈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보내고 절박한 심정으로 파고들었던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낸 희망의 증거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암을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을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서 관리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디람 한방병원 병원장 김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